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페와 유튜브 게시판에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영양제를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간헐적 단식을 하는 중에 먹을 만한 보충제가 몇 개 없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나 간을 청소하는 실리마린 정도. 그것도 속 불편하신 분들은 빈속에 먹는 거 안 좋고요. 영양제가 공복 상태를 깨트리기 때문이 아니라 공복에 먹으면 흡수가 안 되는 영양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산이나 소화효소가 나와줘야 제대로 흡수가 되는 영양제들이 많습니다. 먹었는데 뱃속에서 둥둥 떠다니다가 그대로 다 배출되면 돈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원래 영양제는 약이 아니니까 바로 무슨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먹다 보면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먹는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건지, 나는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먹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아셔야 될 것은요, 이 보충제 영양제가 원래 흡수가 잘 안 돼요. 생초 이용률도 낮아요. 생체 이용률. 다 그런 건 아닌데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활용하기 어렵다고요. 그냥 음식을 못 따라가는 거죠. 아무리 정제를 하고 농축을 하고 해봤자 자연이 더 똑똑한 거예요.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들, 우리 몸은 물이잖아요. 우리 소화기, 위장, 소장, 대장, 그 안에 환경이 다 물입니다. 그 위장관 내가. 위장관이 다 물로 차 있는데 지용성 비타민은 물이랑 섞이지 못하니까 둥둥 떠다니다가 그냥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간 기능, 담낭의 기능이 안 좋아서 담즙 분비가 안 되면 이 담즙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이런 분들은 지용성 비타민 먹어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죠. 지용성 비타민은 빈속에 먹으면은 별로죠. 안 되겠죠. 담즙 효소가 나올 수 있는 기름진 음식을 드실 때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수용성 비타민은 괜찮겠구나. 빈속에 먹어도. 아니에요. 수용성 비타민은 아예 몸에 얼마 동안 머무르지도 못하고 화장실 물 내리듯이 흘러나올 수 있죠.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수용성 비타민인데 계속 자주 먹어줘야 되고 메가도스 해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혈관에 직접 주사로 맞아도 오래 안 가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암세포랑 싸워준다고 하는데 암세포랑 좀 싸우라고 붙여주기도 어려운 거죠. 몸에 머무르질 않으니까.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C가 있죠. 그냥 비타민 C랑 성분은 똑같아요. 둘 똑같은 비타민 C인데 다만 지용성 성분을 부착해서 우리 몸에, 특히 이제 세포벽에 조금 더 오래 머무르기를 꾀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가도스를 내가 하기 싫고 보충제를 너무 많이 먹는 게 부담이신 분들한테 적당한 비타민 C인 거죠. 또 유전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다 모르고 살아가죠, 그냥. 근데 이런 분들이 비타민 B를 먹어도 몸에서 변환이 안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비타민 B가 메틸 형태로 변환이 돼야 우리 몸에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어디에 사용되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이 됩니다. 비타민 B는. 버릴 게 없어요. 그 중에는 중금속 독소 배출도 있어요. 중금속이 몸에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체로 독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다른 미네랄의 흡수나 활동을 방해합니다. 이 비타민 B만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미네랄까지도 먹어봤자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비타민보다는 이제 미네랄이 환경을 좀 덜 타는데, 미네랄은 먹으면 효과가 바로 있는 경우가 많죠. MSM이라든가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들. 근데 이 미네랄의 문제는 우리 위장관의 환경이 강한 산성인 환경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HCl, 염산을 같이 먹어주면 좋죠. 역류성 식도염뿐만 아니라 헬리코박터 있는 분들, 장누수 있는 분들, 장누수 증후군 진단받은 분들, 아니면 소화기나 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전부 다 위산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충제를 먹고도 흡수가 안 돼서 효과가 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돈 주고 먹은 게 다 낭비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당분간이라도 당장은 HCl, 염산을 함께 먹어주는 게 좋은 거죠. 이게 소화의 첫 관문인 위에서부터 위산이 약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건데 뭐 뒤에 줄줄이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한 거겠죠. 야, 그리고 또, 자, 보충제가 효과가 없는 경우, 뭐가 있나. 아연이 뭐 당뇨에 좋대. 아니면 비타민 C가 암세포랑 싸운대. 비타민 E가 뭐 혈관을 이런 다, 이게 실험실에서 연구한 거라 그 성분 하나만 추출해서 먹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잘하는 짓인가? 아무도 몰라요. 예로부터 인삼이 몸에 좋다. 인삼을 통째로 먹었던 거지 그 안에 사포닌 성분을 추출해서 먹었던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C의 효능이 밝혀졌다고 해서 비타민 C 하나만 달랑 먹는 게 아니면 비타민 뭐 D가 암을 예방한다 그래서 비타민 D 하나만 달랑 먹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른다고요. 심지어 비타민 C는 전부 아스코빅 애시드라고 하는 비타민 C의 일부분을 비타민 C 제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비타민 먹어봐야 뭐 소용없다. 이런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사서 먹는 그 소비자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충제가 무슨 뜻이죠? 보충해 준다는 거잖아요. 뭘 보충해 줘? 영양소를. 비타민 A면 비타민 A를, 철분이면 철분을 보충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끝. 그게 다예요. 약이 아니잖아요. 두통에 뭐 NAC가 좋대. 근육통에 관절염에 MSM이 좋대. 이제 이런 식이면은 그냥 다 타이레놀이 더 낫죠. 그러니까 먼저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내 몸에 문제가 생긴 이유를 찾아보고 나서 그걸 고치려는 과정에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과정에서 내가 음식 먹는 게 좀 부실해서 아니면은 특정 영양소가 많이 부족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많이 필요해서 그럴 때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TV 광고 보고 사 먹는 분들이나 TV 광고 그 비쌀 텐데 광고하는 거 보면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영양제 효과 말고 광고 효과.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 광고를 하는 거겠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근데 운이 좋아서 나한테 딱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가서 막 그러겠죠? 친구나 가족들한테. 비타민 B 먹었더니 기운이 나고, 피로가 싹 가셨어. 밤에 잠도 잘 자. 그래서 그 친구 말을 듣고 따라서 나도 사 먹었는데 나는 효과가 전혀 없을 수 있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피로를 이기려면 잠을 늘리고 운동하고 이 두 가지를 하고 난 다음에 탄수화물, 단순당의 섭취를 줄이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비타민 B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강조드리지만 먼저 나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내 몸에 문제가 생긴 이유를 찾아보고 나서 부족한 영양소가 뭔지 보충제로라도 보충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그때 먹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열심히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 요거는 좀 심각한 문제인데 약을 많이 팔려고 하는 제약회사보다 더 나쁜 게 저질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뭐 비타민, 영양제 뭐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약회사가 약 매출을 늘리려고 약을 푸시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기업 입장에서 당연한 거죠. 그냥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 그쵸? 그 자체로는 욕먹을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농심이라면은 라면 많이 팔고 싶은 거랑 뭐가 달라요? 애플이 아이폰 많이 팔고 싶고 삼성이 갤럭시 많이 팔고 싶은 거랑 똑같은 거죠. 다만 로비가 좀 심하고 과학 실험이라는 미명하에 연구 결과를 조작하고 논문을 꾸미고 의사들을 속이고 이제 그런 도덕적인 문제들이 곁들여지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소비자가 현명하면 그런 것들도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게 문제죠. 근데 FDA의 관리 감독 밖에 있는 이 영양제 회사들은 아예 처음부터 돈만을 목적으로 쓰레기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즐비하죠. 그런 회사의 뭐 사장, 주인,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겠죠. 영세하고 뭐 비위생적인 것들을 그냥 막 갖다 파는 사기꾼들도 있는 거고, 잔챙이들. 아니면 심지어 대기업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제약회사들이 영양제 효과 없다, 효과 없다 그렇게 돈을 대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 먹으니까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너무 커졌거든요. 결국은 제약회사들도 뛰어들었어요. 예, 비타민을 만들어서 판매한다고요. 그런데 대기업이고 제약회사가 하면 좀 더 잘 만들 것 같았죠. 웬걸. 뭐 비타민 B12를 뭐 메실코발라민 대신에 사이아노코발라민을 사용하고 좋게 말하면 영양학에 대해서 모르는 거고 하지만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더 똑똑한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냥 건강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원가가 얼마 안 되는 재료들로 가격을 싸게 아주 싸게 만들어서 싸면 사람들이 또 많이 사니까 많이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일념인 거죠. 근데 그나마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고 또 영세한 사기꾼들은 아예 사람이 먹으면 안 될 것들을 팔기도 하고 제약회사처럼 FDA 관리의 감독하에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성분 표기랑 전혀 관계없는 뭐 쌀가루로 내용물을 채워 넣는다든가 이딴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사 먹었는데 내가 뭔가를 사서 먹었는데 먹어도 좋지도 않고 좋은지 잘 모르겠고 효과도 없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몸이 더 나빠지지는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예, 정글입니다, 정글.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걸 파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종류의 사기꾼들은 별로 안 비싸도 되는 걸 갖다가 아주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죠. 예, 저는 이것도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내가 내 몸 상태나 아니면 또 내가 먹고 있는 영양소, 내가 쓸데없는 영양소 아무것도 모르고 막 사 먹는 것도 문제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